친구 수백 명을 자랑하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온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카톡 친구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문득 깨달았대요. 내가 진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요즘 친구 모임이 피곤하다면, 오래된 친구들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제대로 진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지금부터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줄여나가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숨겨진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밝혀낸 건데요. 인간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계는 딱 150명이라고 해요. 그것도 그냥 아는 사람 수준이고요. 진짜 깊은 관계는 고작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몇 개죠? 아마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뇌는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동시에 신경 쓸 수 있는 용량이 애초에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나이가 들면서 이 한계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어땠나요? 같은 과 선배라서 친해지고, 동아리 멤버라서 어울리고, 군대 동기라서 만나고, 회사 동료라서 술 마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30대, 40대가 넘어가면서 달라집니다. 뇌가 완전히 성숙해지면서 우선순위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건지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의미한 모임에서 돌아올 때 느끼는 그 허무함, 오늘 뭐 했지 싶은 그 공허함이 바로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건 시간 낭비였다고요. 제 지인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10년 넘게 같이 놀던 친구 그룹이 있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졌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우울해지더래요.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가면 또 괜히 피곤하고, 술 마시고 떠들고 웃기는 했는데요. 집에 오면 항상 텅 빈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2번에 한 번만 참석하고,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난대요. 싸우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겁니다. 이게 어른의 인간관계예요. 지능이 높아진 사람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알거든요.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 별 의미 없는 잡담만 나누는 관계들이 하나 둘씩 정리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대 때는 술자리 2차 제안에 그냥 따라갔어요. 안 가면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다음부터 안 불러줄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은요. 피곤하면 먼저 일어나고 내일 할 일 있으면 그냥 집에 가죠.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중심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모임을 즐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점 피곤해질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뇌의 보상 체계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사교 활동 자체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임에 가면 정말 재충전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거든요. 혼자 책을 읽거나 운동하거나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껴요. 진화심리학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요. 사고가 확장된 사람일수록 집단 속에서 얻는 즉각적인 즐거움보다 개인의 장기적인 목표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친구 모임은 휴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써야 할 에너지를 빼앗기는 방해물로 느껴지는 거죠. 당신이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졌다면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내 일에 몰두하는 게 더 즐겁다면요. 그건 사회성이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배분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친구가 엄청 많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어디든 잘 어울리고 모임마다 인기 있고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사회적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짜 사회적 지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관리하는 능력이거든요. 수백 명과 얕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들과 깊게 연결되는 능력이죠. 사실 친구가 많아도 사회적 지능이 낮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사람을 쉽게 사귀고 금방 친해지는 사람들이요. 분위기 메이커고 어디서나 인기가 많죠. 근데 이건 대인 접촉력이 높은 거예요. 관계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하고는 다른 겁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구분을 못하거든요. 또 다른 유형은 경계 설정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거절을 잘 못합니다.
싫어도 싫다고 말 못하고 불편한데도 웃으면서 넘기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관계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반면에 진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친구 수가 적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관계를 선별하거든요. 아무나 안 만나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자기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과만 깊이 연결된 소수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느라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전혀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간관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두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정작 자기 내면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남의 눈치 보느라 바쁘거든요. 자기 삶에 집중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내가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친구가 많은 게 사회적 지능이 높은 게 절대 아니에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게 진짜 사회적 지능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친구를 줄이기 시작했다면요. 그건 사회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지능이 급격히 높아진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행복의 필수 조건이 좋은 인간관계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가 너무 많은 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친구가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늘 불안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원망이에요.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거든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고 싫은 소리 안 하려고 눈치 보면서 행동하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투자를 많이 하면 기대도 함께 커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다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뒤에서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과거는 원망 때문에 괴롭고요. 현재와 미래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전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양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 이 문장 하나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을 싫어할 수 있는 것처럼 남도 나를 싫어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노력은 해야죠.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예의 지키고 배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그 사람 자유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부터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릴게요. 이미 불편해진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오래된 친구 모임인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진짜 싫어요.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빠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슬립니다. 근데 대놓고 안 만나기도 애매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참는 겁니다. 계속 나가요. 싫은데도 웃으면서 술 마시고 집에 와서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죠. 두 번째는 터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직접 말해버립니다. 근데 둘 다 최악의 선택이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요. 일단 기억하세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참다 폭발하는 겁니다. 야, 너 왜 맨날 나한테 그래? 그거 진짜 기분 나빠. 분위기 싸늘해지죠. 다른 친구들 눈치 보이고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아,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농담인데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방어하거나 역공이 돌아와요. 나도 네가 이런 점 불편했다. 이렇게요. 결국 관계만 더 꼬이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임 안에서 험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모임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방법은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두기입니다. 이게 가장 지능적인 선택이에요. 진짜 인간관계의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인간관계의 달인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30대, 40대, 50대 직장인이라면 뼈저리게 아시잖아요. 싸움이 곧 손해라는 걸요. 너 이런 게 기분 나빠라고 말하는 순간 피곤한 감정 소모와 뒷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 사람 빼고 나머지한테만 따로 연락하세요. 전체 단톡방 말고 개인 톡으로요. 굳이 새 모임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1대1로 만나면 됩니다. 전체 모임을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만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접점을 서서히 줄이세요. 처음엔 정기 모임만 한두 번 빠집니다. 그 다음엔 송년회나 신년회 같은 것도 빠지고요. 나중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만 가면 돼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른의 거리두기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이걸 아주 잘했어요. 10년 된 모임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계속 불편했대요. 어떻게 했냐면요. 1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빠진 거예요. 처음엔 2번에 1번, 그 다음엔 분기에 1번, 지금은 경조사만 가요. 싸운 적 없고요. 험담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 고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걱정되실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안 나가면 뒷말 나오지 않을까? 너무 차가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찜찜함을 해결할 처세술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공식적인 핑계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 맡았어. 건강 때문에 저녁엔 운동만 하기로 했어. 이런 말을 평소에 슬쩍 뿌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자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삶에 집중하느라 바쁘다고 생각해요. 뒷말이 나올 여지를 미리 차단하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거절할 때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당신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왜 안 나왔어? 물으면 그날 좀 그래서. 이 정도로 짧게 끊으세요. 짧게 끊는 게 당신의 권위와 에너지를 지키는 법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미 이 모임이구나 머릿속에 딱 떠오른 장면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어색함이나 불쾌감은 피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관계 정리를 싸움 없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멀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요. 뒤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참고 견디는 게 관계 정리의 일부거든요. 모든 사람은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견뎌내는 겁니다. 완벽하게 깔끔한 이별은 세상에 없어요. 연인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진짜 사회적 지능을 가진 어른의 능력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 이게 있어야 불편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어른의 인간관계는 잘 지내는 기술이 아니라 잘 빠져나오는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진정한 우정이란 뭘까요?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소수의 친구들이랑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진정한 우정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의 진가는 언제 드러날까요?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드러나요. 사업이 망했을 때, 사기당해서 빚을 졌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요. 평소에 형, 동생 하던 사람들 중에 그 순간 연락 안 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기 앞에서 약한 존재예요. 남의 위기에 함께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야 하는 건데요. 그걸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우정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세요. 위기 때 돕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친구인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소중히 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역설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내 주변에 좋은 친구를 남기고 싶다면요. 내 삶이 먼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번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엔 들어줍니다. 두 번째도 들어줘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슬슬 연락을 피하게 돼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내가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빨아들이면 아무도 안 남습니다. 반대로 내 삶이 안정되어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요.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면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곁에 남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뭔가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진짜 현실이에요. 주변에 친구가 많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본인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요. 불평, 불만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늘리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내 삶을 챙기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고요. 건강 관리하고요. 취미 생활하고요. 가족이랑 시간 보내세요. 이런 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례식장에 100명 오는 것보다 새벽 2시에 전화 받아줄 한 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양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질로 가세요. 기억하세요. 인맥은 자산이 아니에요. 관리 못하면 부채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관계가 있다면 굳이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왜 떠올랐는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기 주관이 확립되면서 마음 맞는 소수만 남는 거죠. 우리 뇌는 관리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한계가 있어요. 이건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성숙해진 겁니다. 오히려 친구가 줄어든다는 건 당신의 인생이 더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세요. 당신이 친구 모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졌다면요. 그건 당신의 뇌가 더 고차원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아진 거예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변화는 잘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성숙한 선택을 응원하는 마인드풀 메이트였습니다.